나는 평생 아버지와 마음을 섞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이 아버지 손을 잡고 학교 앞을 지나갈 때 저는 늘 혼자 걸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표현이 없고 말수가 적고 늘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죠. 공부는 했냐? 밥은 먹었냐? 딱 이 두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차갑게 마치 의무처럼 던지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다른 집 아빠들처럼 웃어주지 않는지, 왜 한 번도 안아주지 않는지, 왜 저를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지 않는지, 그 이유를 평생 몰랐습니다. 그리고 2024년 가을, 아버지는 그렇게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친척들이 몇 명 왔고, 마을 사람들이 몇 분 다녀갔습니다. 저는 상주로 앉아 있었지만, 사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와의 사이에 쌓인 감정의 벽이 너무 두꺼워서 어떻게 슬퍼해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그래도 마지막엔 내 아버지도 내 걱정 많이 하시더라. 고모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저를 차갑게 대하던 분이 어떻게 제 걱정을 했다는 걸까요?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저는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장, 먼지 쌓인 책상, 오래된 라디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쓸쓸한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누렇게 바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한 것은 봉투 겉면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삐뚤삐뚤한 손글씨로. 이게 뭐지?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동시에 열어보기가 두려웠습니다. 평생 저를 외면하던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말을 남기신 걸까요? 저는 봉투를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뜯기 시작했습니다. 봉투 안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낡은 지폐 몇 장이었습니다. 10,000원짜리 20장. 정확히 2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전부? 순간 허탈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고작 이것뿐이라니. 그런데 곧 봉투 안에서 다른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수증이었습니다. 수십 장의 영수증들. 모두 구겨지고 색이 바래고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진료비 영수증 마이너스 2003년 3월 15일. 이건 제가 초등학교 때 심하게 아팠던 날이었습니다.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병원비가 35만 원이었습니다. 학원 등록비 영수증 마이너스 2008년 7월. 중학교 때 다니던 영어 학원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다 다닌다고 때를 써서 보내달라고 했던 곳입니다. 아버지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보내주셨습니다. 서점 구매 내역 마이너스 2011년 11월. 고등학교 참고서였습니다. 제가 갖고 싶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아셨을까요? 하나씩 보다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모든 영수증들은 전부 저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쓴 모든 돈을 하나하나 기록해 두셨던 겁니다. 마치 제 인생의 장부처럼. 그런데 그때 이상한 영수증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축은행 대출 계약서 마이너스 2012년 8월. 금액 2,300만 원. 대출자 명의 아버지. 이게 뭐지? 2012년이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가 이렇게 큰 돈을 빌리셨을까요? 설마 저 때문에?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아버지는 늘 돈이 없다며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등록금도 스스로 벌라고 하셨고 아르바이트를 강요하셨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이렇게 큰 빚을 지고 계셨던 걸까요?
저는 영수증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등록금 부족분 보충. 아이에게는 말하지 말 것.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위해 빚을 지셨던 겁니다. 그것도 제가 모르게. 그런데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렇게 차갑게만 대하셨을까요? 저는 봉투 속 영수증들을 다시 한번 쭉 펼쳐놓고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가 저를 사랑했다는 증거였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의 삶은 어떠셨을까? 이 영수증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셨던 마을로 내려가 그분의 진짜 삶을 찾아보기로. 마을은 20년 전 제가 떠났을 때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골목, 낡은 슈퍼마켓, 그리고 마을 입구에 오래된 느티나무. 저는 가장 먼저 시장 입구에 있는 반찬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곳 아주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셨던 분이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저희 아버지 이야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아주머니는 저를 보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셨습니다. 네, 아버지. 참 고생 많이 하셨지. 그리고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너 대학 다닐 때 내 아버지 새벽마다 여기 시장에 나오셨어. 집 나르는 일 하셨지. 한겨울에도 여름 폭염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네, 등록금 벌려고 그러신 거야. 내가 아르바이트 한다고 힘들어하는 거 보시고 본인이 더 벌어야겠다고 하시더라고. 나이 드신 분이 그 고된 일을 하시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팠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집에만 계신 줄 알았습니다. 일을 안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알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새벽마다 나가서 막노동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말이야.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내 아버지, 몸이 안 좋으신 걸 알고 계셨어? 예,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에서 암 판정 받으셨어. 한 5년 전쯤? 근데 치료를 제대로 안 받으셨어. 돈이 아까우니까, 자식한테 짐 되기 싫으니까. 그냥 참고 사셨지.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셨다고요? 5년 전이면 제가 사회초년생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제 일에만 바빠서 아버지께 전화 한 통 제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아버지가 다니셨다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의무기록실에서 만난 담당 의사 선생님은 아버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환자분, 참 안타까운 분이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항암 치료를 권유드렸는데 계속 거부하셨어요. 경제적인 이유도 있으셨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오셨을 때 제가 여쭤봤습니다.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들은 몰라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계셨던 겁니다. 병도, 빚도, 고통도 전부 혼자서, 저를 위해서. 하지만 여전히 하나의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아버지는 저에게 그렇게 차갑게 대하셨을까요? 사랑했다면 왜 한 번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마을의 노인정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노인정은 마을 회관 2층에 있었습니다. 낡은 계단을 올라가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 한약 냄새, 그리고 시간의 냄새. 문을 열자 몇 분의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고 계셨습니다.
실례합니다. 김철수 씨의 아들인데요. 화투를 치던 한 어르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습니다. 오, 민수냐? 아이고, 많이 컸네. 철수 장례식 때 보고 못 봤는데. 혹시 저희 아버지 이야기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어르신은 옆 사람에게 화투패를 넘기고 일어나셨습니다. 이리 와. 밖에서 이야기하자. 우리는 노인정 옆 쉼터로 나왔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곳이었지만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듣고 싶구나. 네.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제가 너무 몰라서요. 어르신은 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내 아버지 철수. 내 평생 친구였어.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자랐지. 그 친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나는 다 알아. 어르신은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떠난 후 철수는 완전히 달라졌어. 어머니가 떠나셨다고요? 제 기억에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였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어르신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 어머니는 떠난 거야. 집을 나간 거지. 예, 너무 가난했거든. 내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어. 너는 어려서 몰랐겠지만 그때 우리 집은 정말 힘들었어. 어르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 어머니는 그 가난을 견디지 못했어. 그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 떠났지. 너를 두고.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내 아버지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몰라. 아내한테 버림받고 빚은 쌓여가고 어린 아들은 돌봐야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되신 거군요. 그래. 내 아버지는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닫았어. 다시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겠다. 다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했지. 어르신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철수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그 누구보다도. 하지만 평생 저한테 차갑게. 그게 내 아버지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어. 어르신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철수는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몰랐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사랑받지 못했거든. 게다가 아내한테 배신당한 후로는 더더욱 표현하지 못했지. 그래도 너를 너무 사랑해서 오히려 더 멀리했던 거야. 어르신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버지는 늘 두려워했어. 내가 너무 아이에게 잘해주면 나처럼 약한 사람이 될까봐. 세상은 냉정한데 내가 따뜻하게 키우면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어르신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차갑게 대했어. 너를 강하게 키우려고. 내가 세상의 냉정함에 무너지지 않도록.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철수가 내게 그러더라고.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되는 방법을 모른다. 하지만 나쁜 아버지는 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어르신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아버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아이에게 더 잘해줄 걸, 한 번이라도 안아줄 걸,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그렇게 후회하면서도 끝까지 표현하지 못했지. 왜요? 왜 끝까지? 자존심 때문이기도 하고,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와서 이제 와서 바꿀 수가 없었던 거야. 어르신은 주머니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 아버지가 나한테 맡긴 거야. 내가 죽으면 민수한테 전해달라고 하면서. 그것은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읽어봐. 내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담겨 있을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일기장은 낡고 해졌습니다. 몇십 년은 된 것 같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05년 3월 12일.
오늘 민수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고 한다. 자랑스럽다. 하지만 나는 잘했다는 말 한마디 못했다. 왜 이렇게 표현이 어려운 걸까? 나는 정말 나쁜 아버지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8년 7월 19일. 민수가 학원을 보내달라고 했다. 돈이 없어서 거절하고 싶었지만 아이의 눈빛을 보니 그럴 수가 없었다. 내일 새벽부터 일을 더 해야겠다. 민수야,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또 다음 페이지. 2012년 9월 3일. 오늘 대출을 받았다. 2,300만 원. 민수 등록금 때문이다. 아이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지만 내가 어떻게 두고 볼 수 있겠나. 아이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내가 빚을 지는 게 낫다. 그리고 2019년 6월 25일. 오늘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 위암 3기. 의사는 치료를 권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민수가 곧 결혼한다. 내 치료비로 아이의 결혼 준비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된다. 나는 괜찮다. 민수만 행복하면 된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2024년 10월 20일. 오늘도 민수에게 전화하지 못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막상 전화기를 들면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평생 하지 못한 말들. 나는 서툰 아버지였다. 하지만 민수야,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했단다. 내가 죽으면 너에게 남긴 봉투를 꼭 열어보렴. 거기에 아빠의 마음이 다 담겨 있을 거야. 미안하고,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르신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이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봉투. 아버지가 남긴 그 봉투에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이 하나 남아있었습니다. 맨 아래 바닥에 숨겨진 마지막 편지.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영수증들, 대출 계약서, 진단서. 모든 것을 하나씩 다시 꺼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완전히 비웠을 때 바닥에 뭔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쪽지 하나. 봉투 바닥에 테이프로 붙어 있어서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쪽지를 떼어냈습니다. 아버지의 떨리는 손글씨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민수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아빠는 평생 너에게 잘해주지 못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손길 한 번 주지 못했다. 너를 안아주지도 사랑한다고 말해주지도 못했다. 아빠는 표현이 서툰 사람이었다.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몰랐고 사랑을 말하는 법도 몰랐다. 하지만 민수야, 알아주렴. 아빠는 평생 너만 생각하며 살았다. 내가 아플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고 내가 웃을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내가 힘들어할 때 대신 아파주고 싶었고 내가 행복할 때는 함께 기뻐했다. 이 봉투 속 영수증들은 아빠의 인생 전부다. 너를 키우며 쓴 모든 돈, 모든 순간들. 아빠에게는 그것이 가장 값진 투자였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민수야, 아빠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하나다. 행복하게 살아라. 겨울처럼 차가웠던 아빠 밑에서 자란 내가 이제는 따뜻한 봄을 맞았으면 좋겠다. 다시 봄을 맞는 거야. 힘든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서고 슬픈 일이 있어도 다시 웃을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아빠는 너에게 차가웠지만 그건 너를 강하게 키우고 싶어서였다. 세상은 냉정하니까. 아빠처럼 약한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랐으니까. 하지만 이제 알 것 같다. 진짜 강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따뜻함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민수야, 미안했다. 그리고 고맙다. 내가 내 아들이어서 평생 하지 못한 말을 이제야 한다. 사랑한다, 민수야. 마이너스 아빠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저도 정말 사랑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계절은 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작은 언덕 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쉬는 곳에 아버지는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가져온 꽃다발을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개나리였습니다. 아버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무덤 앞에 앉아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왜 저에게 차갑게 대하셨는지, 그 모든 이유를요. 미안해요, 아버지. 제가 너무 몰랐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저만 생각하셨잖아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원망하기만 했어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늦었지만 저는 품속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바라셨던 대로 저 다시 봄을 맞을게요.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낼게요. 슬픈 일이 있어도 다시 웃을게요. 아버지처럼 강하게, 그리고 아버지보다 더 따뜻하게 살게요. 저는 일어서서 무덤에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목이 메었지만 저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순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개나리 꽃잎이 바람에 날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꽃잎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도 함께 웃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영수증들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어두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것을 보며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제 아이에게는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표현하는 아빠, 안아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처럼 희생할 줄 아는 아빠.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아빠. 매년 봄이 오면 저는 아버지 산소를 찾습니다. 개나리를 들고 가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버지, 저 요즘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바라시던 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다시 봄을 맞았어요, 아버지. 그리고 매번 같은 말로 끝을 맺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봄은 다시 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 와도 결국 봄은 찾아옵니다. 아버지는 제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힘든 시간이 와도 결국 다시 따뜻한 날이 온다는 것. 차가운 겨울을 견디면 반드시 봄을 맞을 수 있다는 것. 아버지, 저 이제 알아요. 당신이 제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차가운 겨울이 아니라 다시 올 봄을 견디는 힘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힘으로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다시 봄을 맞으며